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부모를 경찰에 신고해? 시어머니의 비명이 귀를 찢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집으로 들어오자 시부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차분하게 USB를 건넸어요. 여기 CCTV 영상 다 있습니다. 절도 현장이요. 결혼 1년. 저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시부모는 제 집을 숙소로, 제 물건을 공짜마트로 여겼죠. 할머니 유품인 목걸이까지 훔쳐갔어요. 가족끼리 쓴 게 무슨 절도야? 가족? 제게 그들은 그저 도둑일 뿐이었습니다. 절도는 범죄예요, 어머니. 오늘은 제 생일. 스스로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복수였죠. 시부모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고 방조한 남편도 함께요.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모든 건 1년 전 그 저주받은 결혼식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참고만 살고 계신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지옥에서 탈출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박사연은 강남의 높은 유리건물 23층에서 노트북을 닫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마케팅팀 사무실엔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대기업 생활 8년차. 그녀는 이제 중간관리자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서연아, 오늘도 야근이야? 옆자리 선배가 짐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일찍 가려고요. 민수 씨랑 저녁 약속 있어서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 요즘 좋은 사람 만났다며? 언제 한번 소개해줘야지.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가방을 챙겼어요. 정민수와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소개팅으로 만났지만 첫 만남부터 뭔가 특별했었습니다. 압구정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서연이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안경을 쓴 모습이 여전히 단정했죠.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오늘도 바빴나 봐요? 민수의 따뜻한 미소에 서연은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IT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그는 서연의 바쁜 일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줬어요. 신규 브랜드 런칭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민수 씨는요? 저야 뭐 늘 코딩하는 게 일이죠. 그런데 서연 씨, 우리 이제 그만 존댓말 놓을까요? 1년이나 만났는데.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어색한 존댓말이 불편했거든요. 그래? 그럼 편하게 말해도 될까? 당연하지. 사실 나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내려놨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해보는 게 어때?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민수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었죠. 민수야, 나는 결혼해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 지금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 많은 남자들이 이 말에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집안일에 전념해야지. 아이가 생기면 어쩔 건데? 같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실망했었죠.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여자라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서연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야근이 많아도 회식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언제 그런 걸로 뭐라 한 적 있어. 나도 IT 업계에서 일하잖아. 크런치 타임 되면 새벽까지 일하는 거 서로 이해해야지.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 하면서 날 키우셨어.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자랐으니까 여자가 커리어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서연은 감동했습니다. 주변의 기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많이 봐왔거든요. 특히 회사 선배들이 하나둘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었죠. 그리고 집안일도 당연히 나눠서 해야지. 둘이 사는 집인데 왜 한 사람만 고생해야 해? 나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는 편이야. 진짜? 음식 뭐 잘해?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는 자신 있어. 파스타도 꽤 잘 만들고. 두 사람은 웃으며 미래의 생활을 그려나갔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정말 평등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달 후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경기도 양평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하신 후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고, 어머니는 독서 모임과 요가를 하며 활발하게 지내셨죠.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민수입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서연의 부모님도 호감을 표했습니다. 어머, 민수 씨 실물이 더 훤칠하네요. 우리 서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반면 민수의 부모님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어요. 충청도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는 정처로 김영숙 부부는 상견례 내내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어머님 카페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뭐, 그냥 그래요. 김영숙 씨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철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 민수가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다면서요? 별로 안 그랬는데.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자 민수가 재빨리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낯을 좀 가리세요. 시골에 계시다 보니 이런 자리가 어색하신가 봐요. 서연의 어머니가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도 처음엔 많이 긴장했었죠. 천천히 가까워지면 되죠 뭐.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야, 원래 저런 분들이야. 표현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마음은 따뜻하신 분들이야. 그리고 시골에 계시니까 우리 신경 쓸 일도 없을 거야. 정말? 우리 부모님은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각자 삶을 존중하는 분들이거든. 너희 부모님도 양평에 계시잖아? 우리도 서울에서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서연은 안심했습니다. 사실 시부모와의 관계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변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리도 멀고 민수 말대로 간섭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신혼집은 서연의 회사와 민수의 회사 중간 지점인 성수동으로 정했어요. 서연의 부모님이 전세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셨죠. 서연아, 너희가 부담스러울까봐 많이는 못 도와주지만 이 정도는 보태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열심히 살게요. 민수의 부모님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축의금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니까요. 2023년 4월, 벚꽃이 만개한 봄날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민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항상 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 네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꿈 모두 응원할게. 서연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시작이 있을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 주, 서연은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민수도 나란히 정장을 입으며 말했죠. 첫 출근이네. 이제 유부녀가 됐는데 기분이 어때? 글쎄, 별로 다르지 않은데? 어제까지 신혼여행이었으니까 실감이 안 나나 봐. 그래도 이제 반지 끼고 다니니까 회사에서 대우가 달라질걸? 에이, 무슨. 우리 회사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곳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각자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며 민수가 말했어요.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신혼집 첫 저녁은 특별해야지. 정말? 뭐 해줄 건데? 비밀. 기대해도 좋아.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마케팅팀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서연아,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결혼하더니 얼굴이 더 좋아졌네. 팀장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박대리, 축하해요.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가정도 생겼으니. 네, 팀장님.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정말로 민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캔들까지 켜져 있었죠. 우, 이게 뭐야? 레스토랑 차렸어? 신혼집 첫 식사는 특별해야 한다니까. 스테이크랑 파스타 준비했어. 서연은 감동했습니다.
요리하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정말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안일은 요일별로 나눠서 하는 게 어때? 월수금은 내가, 화목토는 내가? 좋아. 일요일은 같이 대청소하고 장보기도 주말에 같이 가자. 그래. 아, 그리고 부모님들 초대하는 건 어떻게 할까?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잘 안 올라오실 것 같아. 카페 운영하시느라 바쁘시거든. 너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도 양평 생활 너무 좋아하셔서 자주 오시진 않을 것 같아. 가끔 우리가 찾아뵙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게 좋겠다. 서로 부담 없이.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남편, 간섭하지 않는 부모님들, 안정적인 직장. 서연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죠. 결혼한 지 한 달째 되던 5월의 어느 월요일, 서연은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회의실로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죠. 박 대리, 이번에 글로벌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줬으면 해요. 우리 팀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할 일이거든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입사 이후 가장 큰 프로젝트였어요. 성공하면 승진도 눈앞이었죠. 정말요? 제가 맡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동안 보여준 실력을 믿어요. 다만 워낙 중요한 프로젝트라 야근이 좀 많을 거예요. 괜찮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은 들뜬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왔어요. 당장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여보, 나 큰 프로젝트 맡게 됐어. 저녁에 자세히 얘기할게. 민수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축하해. 근데 오늘도 늦어?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 오늘부터 좀 바빠질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고 있어. 더 이상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약간 마음이 불편했지만 일단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서연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프로젝트 기획부터 시장 조사, 협력사, 미팅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죠. 보통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처음 며칠은 민수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오늘도 이 시간이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미안해. 내일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자료 준비하느라. 그래, 알았어. 민수는 TV를 끄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씁쓸한 마음으로 혼자 차가운 밥을 먹었어요. 신혼인데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었지만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다음 주 금요일, 서연이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일이야? 요즘 네가 너무 늦어.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저녁을 같이 먹은 게 언제야? 서연은 죄책감이 들면서도 억울했습니다. 나도 일부러 늦는 거 아니잖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했잖아.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아? 명색이 신혼인데. 그 순간 서연은 민수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톤이었죠. 민수야, 우리 결혼 전에 얘기했잖아.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지지하기로. 그때는 이 정도일 줄 몰랐지. 뭐,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근할 때마다 건강 걱정하며 간식을 보내주던 민수가 맞나 싶었어요. 그럼 내가 일을 그만두길 바라는 거야? 그런 말은 안 했어. 하지만 좀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아? 두 사람의 첫 번째, 큰 싸움이었습니다. 서연은 화가 나서 소리를 높였어요. 너도 크런치 타임에는 새벽까지 일한다고 했잖아. 왜 나만 조절해야 해? 그건 다르지. 남자가 일하는 거랑. 민수가 말을 멈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 남자가 일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국 여자는 집에 일찍 들어와야 한다는 거잖아.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토록 진보적이고 이해심 많은 척했던 민수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이게 진짜 민수의 모습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일까? 주말이 되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연이 거실에서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 며느리. 잘 있었어? 시어머니 김영숙 씨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정철호 씨도 무표정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죠. 아니,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주시지. 가족끼리 무슨 연락이 필요해? 우리 아들 잘 있나 보러 온 거지? 서연은 당황했지만 일단 거실로 모셨습니다. 마침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언제 오셨어요? 방금 도착했어. 서울 올라온 김에 너희 집 구경도 하고. 민수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서연만 어리둥절했죠. 여보, 부모님 오신다고 왜 말 안 했어? 나도 몰랐어. 엄마, 미리 얘기하시지. 아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차나 한 잔 줘라. 시어머니의 명령조 말투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가 쏠렸어요. 집은 괜찮네. 서울이라 비쌌겠지? 네, 전세인데 서연이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 사돈이 여유가 있나 보구나. 서연은 불편한 마음으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부모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살림이 좀 어수선하네. 맞벌이 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좀 바빠서. 바쁘다는 게 핑계야? 여자가 집안을 잘 돌봐야지. 서연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첫 방문인데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시부모는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녁은 밖에서 드실 거예요? 뭐? 며느리가 시부모 밥도 안 해주려고? 아니에요.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서연은 급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만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맛이 영 아니네. 요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나 봐. 죄송해요. 우리 민수가 요리를 잘하니까 다행이지. 아들한테 밥 해달라고 해야겠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며 어물쩍 넘어갔죠. 밤 9시가 되어서야 시부모는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지쳐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보, 미리 연락이라도 받았으면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엄마가 원래 즉흥적이야. 미안해. 앞으로는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런데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집이 좀 어수선하긴 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뭐?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냥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는 거지.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회사에서 서연은 하루 종일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다정한 민수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서연이 또다시 늦게 퇴근하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1시 반이네.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내일 우리 엄마 아빠 또 오신대. 뭐? 또요? 어제 오셨잖아요. 서울에 볼 일이 있으신가 봐. 하루 정도 우리 집에 계시다 가실 것 같아. 서연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시부모가 하루 묵는다니. 그것도 말도 없이? 여보, 우리 집은 방이 하나뿐이잖아. 어디서 주무시게 할 거야? 우리가 거실에서 자면 되지. 뭐, 민수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의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일까요? 평등한 결혼 생활을 약속했던 그 민수가 맞나요? 시부모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라는 핑계였지만 나중엔 아무 이유도 없이 나타났죠.
그것도 항상 사전 연락 없이요. 6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서연이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수가 나가서 문을 열더니 곧 시부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있었니? 서연은 황급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시부모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 이 시간까지 자고 있었어? 해가 중천인데. 시어머니의 핀잔에 서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겨우 오전 9시였는데 주말 아침에 좀 늦잠을 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커피 드릴까요? 됐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고 찬장을 뒤적거렸죠. 어머, 이 그릇은 비싼 거네? 시집 올 때 해온 거야? 아니요, 저희가 산 거예요. 돈이 많나 보네. 이런데 돈 쓸 여유가 있고. 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산 평범한 그릇 세트였거든요. 이번엔 시아버지가 거실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텔레비전이 좋네. 얼마 주고 샀어? 그냥 적당한 가격에 샀어요. 우리 집 것보다 훨씬 좋구만. 시골에선 이런 거 구경도 못해. 은근히 부러워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서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시부모는 저녁까지 먹고 밤 늦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또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작은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며칠 있다 갈 거야. 카페 잠시 닫았어. 서연은 당황했지만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요? 제 방 써요. 저희는 거실에서 잘게요. 여보, 잠깐만. 서연이 민수를 끌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며칠이나 계실 거야. 나 회사도 가야 하는데. 부모님이 오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조금만 참아. 하지만 며칠은 일주일이 되었고 서연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만지고 쓰고 심지어는 가져가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그 화장품은?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써봤어. 시골엔 이런 거 없거든. 네. 하나 가져가도 되지? 너는 또 살 수 있잖아. 거절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이 아끼던 향수, 액세서리, 심지어 옷까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죠. 민수에게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좀 쓰시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서연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일까요? 7월 중순, 서연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석증이 생겼는데 서울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대. 뭐? 엄마? 괜찮아? 많이 아프진 않은데 어지럽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대. 서연은 걱정이 되어 당장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 병원 다니기도 편하고. 아니야, 너희 신혼인데 불편하잖아. 나는 호텔에. 무슨 소리야. 딸 집에 와야지. 서연은 민수에게 어머니가 오신다는 걸 미리 알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석증 수술 때문에 서울에 오셔. 수술 전날 하루만 우리 집에 계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실 거야. 그래? 알았어. 민수의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서연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하루뿐이니까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8월 첫째 주 화요일, 아침 첫 번째 수술이었죠. 서연은 월요일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술 일주일 전, 집에 돌아오니 또다시 시부모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큰 짐가방까지 가져왔더군요. 어머니, 또 오셨네요. 그래, 서울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한 2주 있다 갈 거야.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2주라니. 그럼 어머니 수술 날과 겹치잖아요. 저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수술 때문에 하루 오시기로 했는데. 뭐? 사돈이 온다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우리 보고 나가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수술 전날이라 하루만. 됐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서연은 민수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수술인데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계시게 해드리고 싶어. 민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고? 나는 남이랑 같이 못 자는 거 알잖아. 남? 너 지금 우리 엄마를 남이라고 했어? 아니, 그게 어쨌든 불편해. 내 부모님도 계시는데.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부모는 2주씩 있어도 되고 수술 받는 장모는 하루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내 부모님은 아무 때나 와서 몇 주씩 계셔도 되고 우리 엄마는 수술 전날 하루도 안 된다는 거야? 시부모랑 장인 장모가 같아? 그 한마디에 서연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수에게 자신의 부모는 그저 남이었던 거예요. 그래, 알았어. 우리 엄마는 호텔에 모실게. 그게 나아. 호텔이 더 편하실 거야.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이게 정말 그녀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요? 다음 날 서연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갑자기 시댁 쪽에 일이 생겨서 제가 좋은 호텔 예약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 혹시 시댁 때문에 불편한 거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호텔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 집에 한 번 와보지 못하고 수술을 받으러 가시는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서연의 화장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 크림 좋네. 얼마야?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비싸 보이는데? 나 하나 사다 줘. 시골에선 이런 거 못 구하거든. 서연은 지쳐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파우치에서 립스틱을 꺼내 발라보더니 그대로 가방에 넣었어요. 이 색깔 나한테 잘 어울리네. 가져갈게. 왜? 아깝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것도 못 해줘?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항할 힘도 없었어요. 민수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가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내 물건을. 알았어. 게임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해. 서연은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수술 전날 서연은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기차역에서 만난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너도 일하느라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구나. 서연은 어머니를 모시고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갔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이었죠. 어머, 이렇게 좋은 데를. 돈이 많이 들었겠다. 엄마 편하게 계셔야죠. 내일 수술인데.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호텔비는 그녀의 한 달치 용돈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집에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에 최고급 호텔을 예약한 거였죠.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아, 너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네, 엄마. 행복해요. 정말? 엄마 눈엔 네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혹시 시댁에서 힘들게 하면 참지 마. 알았지? 네, 엄마. 하지만 서연은 이미 너무 많이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하루 종일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회복실에서 나온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죠. 엄마,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 너무 걱정하지 마.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 후 3일간 입원하는 동안 서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민수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죠. 여보, 오늘은 같이 병원에 가줄 수 있어? 엄마가 사위 얼굴 보고 싶어 하셔. 오늘은 좀 바빠서 대신 안부 전해드려. 서연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서연은 직접 운전해서 양평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서연아, 집에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렴.
아니에요, 엄마. 집에 일이 있어서. 다음에 올게요. 사실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부모가 또 와 있을 거란 생각에 빨리 돌아가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예상대로였습니다. 시부모는 여전히 눌러 앉아 있었고 거실은 엉망이었죠. 서연이 아끼던 머그컵은 깨져 있었고 소파 위엔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어요. 아, 왔구나. 저녁은? 시어머니가 TV를 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장 안 봤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냉장고엔 먹을 게 없던데? 장도 제대로 안 보고 뭐하니?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시부모가 다 먹어치운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날 밤 서연은 인터넷으로 CCTV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소형 카메라, 녹화 장치, 설치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봤죠. 민수가 게임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조용히 주문을 완료했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출장을 간 사이 CCTV 설치 기사가 왔습니다. 서연은 집안 구석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거실, 주방, 현관, 안방까지요. 전부 녹화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화질도 최고급으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설치가 끝난 후 서연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민수에게는 CCTV 설치를 비밀로 했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거였으니까요. 서연은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증거는 금세 잡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의 보석함을 뒤지는 장면이었어요. 이 목걸이 예쁘네. 비싸 보이는데?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걸이를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연이 할머니께 받은 유품이었죠. 두 번째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의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더니 책상 서랍을 열어 현금을 꺼내갔어요. 서연이 비상금으로 넣어둔 돈이었죠. 이 정도는 애들도 모르겠지.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도 민수와의 문자 대화도 증거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또 오셨는데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글쎄,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좀 더 있다 가시겠지. 제 물건들이 자꾸 없어져요. 부모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에이, 설마 우리 부모님이 가져가셨겠어? 네가 어디 뒀다가 잊어버린 거 아니야? 서연은 민수의 답변 하나하나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8월 말, 시부모가 잠시 시골로 내려간 사이 서연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경찰서에 전화해서 절도신고 절차를 문의했죠.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더욱 좋고요. 가족 간의 일이어도 괜찮나요? 물론입니다. 절도는 절도니까요. 서연은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시부모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고 남편이 이를 방조했다면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서연은 날짜를 정했습니다. 9월 15일. 그날은 서연의 생일이었어요.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였죠. 9월 초, 시부모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더 뻔뻔했어요. 우리 이제 아예 서울에 자리 잡을까 생각 중이야. 시골 생활도 지겹고. 네, 민수 집에 있으면 되니까. 며느리도 있고. 서연은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참자. 시어머니는 이번엔 서연의 명품 가방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이 가방 좋네. 얼마였어?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 나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며칠 후 그 가방은 사라졌습니다. CCTV엔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서연은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보, 내 가방 못 봤어? 명품 가방 있잖아. 글쎄? 어디 뒀는지 생각해봐.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혹시 어머니가 야,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봤나 봐.
하지만 마음속으론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9월 14일 밤, 서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도난 물품 목록, 민수와의 문자 대화, 시부모의 무단 침입 기록. 내일이면 끝이야.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년 전 행복한 결혼을 꿈꾸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 서연에게 미안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9월 15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거실엔 여전히 시부모가 늘어져 있었고 민수는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안녕, 지옥 같았던 나날들아.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서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절도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범인은 제 시부모입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증거자료 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해주세요. 서연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2명이 서연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는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돌아봤어요. 어머, 누구? 경찰? 정철호 씨, 김영숙 씨 맞으십니까? 경찰이 신분증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시부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그 순간 민수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잠옷 차림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서연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서연은 차분하게 경찰관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이 다 들어있어요. 날짜별로 정리해뒀습니다. 경찰관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달려들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부모를 경찰에 신고해? 절도는 범죄예요, 어머니. 가족끼리 쓴 게 무슨 절도야. 제 허락 없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경찰관이 영상 확인을 마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네요. 서에 가서 자세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민수를 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네 부모가 끌려가는데. 민수가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신고 취소해. 우리 부모님이잖아. 나한테 부모님은 양평에 계셔. 당신 부모는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뭐? 너 지금? 당신도 공범이야. 방조했으니까.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출력한 것이었죠. 나는 수차례 당신한테 말했어. 물건이 없어진다고, 부모님께 말해달라고. 하지만 당신은 무시했지.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정민수 씨도 함께 가셔야겠네요. 절도 방조 혐의로요. 뭐?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민수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시부모와 민수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올랐어요. 너 후회할 거야. 이렇게 해서 무사할 줄 알아?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렸지만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서연은 집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이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있었나 싶었죠. 그날 오후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포함해서요.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집은 제 부모님이 반 이상 보태주신 거예요. 당연히 제가 가져가야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셨을 테니까요. 서연은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니,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죠.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모양이었어요. 서연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제발, 부모님이 구치소에 계셔. 합의 좀 해줘. 합의요? 당신이 우리 엄마 하루 재우는 것도 거부했을 때 그때 끝난 거야. 그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차단할 거니까. 서연은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부모의 절도 혐의는 명백했습니다.
CCTV 증거와 함께 서연이 작성한 피해 목록이 결정적이었죠. 총 피해액은 800만 원이 넘었어요. 합의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검사가 물었을 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결국 시부모는 벌금형과 함께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죠. 이혼 재판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했어요. 피고가 원고의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거부한 것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남이랑 못 잔다는 민수의 메시지를 본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죠.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은 서연이 갖기로 했고 위자료 5천만 원도 받게 되었어요. 민수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은 없었죠. 2014년 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이혼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며 시원함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부모가 썼던 물건들, 민수의 흔적들을 모두 치웠죠. 쓰레기 봉투가 10개나 나왔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네. 깨끗해진 거실에 서서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서연의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불러서 말했죠. 박 대리, 아니, 이제 박 과장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승진 축하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대단합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일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주말이면 서연은 양평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서연아,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니? 네, 엄마. 오히려 더 편해요. 그래, 엄마가 항상 걱정했어. 네가 너무 참고 사는 것 같아서. 이제 안 참아요.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 거예요. 아버지가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주시며 말했어요. 잘했다. 사람은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해. 가끔 민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과자가 된 부모를 부양하느라 힘들어한다고. 좁은 원룸에서 3명이 산다고. 하지만 서연은 관심 없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후회 안 해?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잖아. 서연은 와인잔을 들며 답했어요. 후회? 전혀. 오히려 그때 결단하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대단하다. 나라면 못했을 것 같아. 누구나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2024년 여름, 서연은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마음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로 발탁되었다는 연락이었죠. 박 과장님, 해외 지사 설립 프로젝트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바다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저녁놀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서연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박서연으로 사는 삶.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카페로 돌아가며 서연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오늘은 내 2번째 생일 같은 날이다. 1년 전 오늘 나는 나를 가두던 감옥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설렘으로 가득한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